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돈포겟 부동산 시작합니다. 오늘은 현금 있는데 투자할 곳 없을까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그렇다 할 부동산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고 주식시장의 약세와 부동산 하락에 대한 의견이 지배적인 지금 현금 보유한 사람들이 어떤 투자를 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는데 오늘 영상 잘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2021년 전국 집값 상승률은 약 20%에 육박하는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집계된 부동산 변동률은 전국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사이트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강원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제주도가 상승률이 가장 눈에 띄고요. 수도권보다 지방의 상승률이 높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반면 세종 옆에 붙어있는 대전, 그리고 대구,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소폭이지만 조금씩 상승하고 있네요. 상승세를 보이는 강원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도는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하락을 보이는 세종, 대전, 대구는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올랐었던 지역인 세종은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가격 조정이라 보고 있고요. 공급 물량이 많기로 소문난 대구는 하락세를 보이는데 실제로 입주 물량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대구의 대장 지역에 가보시면 분위기가 다르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는 지역은 직접 임장을 가보셨으면 분위기가 다르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매매 가격 지수 동향인데요. 전국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6개월 전, 3개월 전, 그리고 현재 집계까지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6개월 전에는 매매 가격 지수는 99.32포인트였고 3개월 전에는 0.78포인트가 상승한 100.1포인트를 기록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100.6포인트로 0.5포인트가 상승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상하죠? 여론에서는 분명 하락세라고 했는데 매매 가격 지수는 소폭이지만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볼까요? 부산도 6개월 전보다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0.65포인트가 상승한 100.8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인천도 상승 중이고 광주, 울산, 경기, 강원도는 눈에 뚜렷하게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또한 눈에 띌 정도로 상승폭이 큰 거를 보실 수가 있겠죠. 반면에 하락세를 보이는 대구, 세종, 대전은 매매 가격 지수가 하락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캐치하셔야 되죠. 매매 가격이 떨어지면 전세가와 갭이 붙을 가능성이 크겠구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투자자 관점에서요. 그러면 투자에 대한 욕망도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시는 겁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가장 이슈는 일기 신도시가 아닐까요? 제 생각에는 일기 신도시는 결국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9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지어진 아파트가 현 시점 기준으로 28년 차 30년 차 이상이 되어갑니다. 그러니 일기 신도시 주민 10명 중 8명이 거주 아파트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고요. 이를 정부에서도 무시하긴 어려울 듯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년 후에는 4월 총선거가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일기 신도시 안에 몇 개의 단지는 재건축 공사를 보여줄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3분기부터 LTV 완화 제도와 7월부터 DSR 3단계 규제가 실시됩니다. 아주 팽팽한 매수 수요를 보여줄 듯한데 관망이던 사람들은 이 대출 완화를 통해서 매수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고요. 호재 중심으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DSR 규제 강화로 심리적으로 더 지켜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거래량은 조금씩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과연 하반기 결과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4선에 성공하면서 최초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서울시장은 이제 다시 서울시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거창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 6월 지방선거로 서울의 25개 자치단체 중 무려 18곳이 야당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건축과 재개발에 기대가 높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행보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서울로 가고 싶어 하는 욕망도 생길 것 같습니다. 여전히 불안한 전월세 시장입니다. 금리의 상승으로 전세와 월세 가격 또한 증가하였고요. 그로 인해 임차인의 피해가 커 보입니다. 손질을 할 게 많은 부동산 시장인데 정말 막막해 보이네요. 아직 거대 여당이 자리 잡고 있어서 쉽지 않아 보입니다. 3개월 새 서울 매물은 16%가 감소하였고요. 빌라 거래량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종료로 전세 가격 지수는 조금이지만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5월 기준으로 100.4포인트를 찍었습니다. 아주 무서운 전세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는지 의문이고 정부 입장에서도 막막해 보이네요. 서울 토박인데 집값 때문에 밀려갑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예전에는 교통체증이다, 물가가 비싸다, 불편하다 등 이런 얘기가 지배적으로 많았거든요. 그런데 집값이 비싸서 인구가 줄어든다는 게 이거 슬픈 현실입니다. 치솟은 집값 때문에 탈서울화가 일어나고 있고 서울 인구는 950만 명이 깨진 949만 명을 찍었습니다. 이게 인구 감소 때문에 줄어드는 게 아니라 집값이 증가하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밀려나가는 거죠. 이주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2억 7,818만 원으로 매매 가격이 또 올랐어요. 이러다가 서울은 관광 아니면 진입하기 어려운 도시로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의 중위 가격은 상승을 하고 있고 전월세 가격 또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인구는 계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제가 답을 다 드렸습니다. 이번 윤 정부는 간단합니다. 강남 3구, 서울 재건축 재개발 이슈, 1기 신도시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고요.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쪽에다가 투자해보심이 적합해 보입니다. 결국 이슈가 있으면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이 호재는 매수세와 수요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거래량도 활성화가 되면 신고가가 나오는 시장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전월세 시장의 불안은 전세 가격의 가격 변동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매가의 하방을 받쳐주는 전세 지수가 튼튼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하락장엔 방어가 가능하고요. 상승장엔 신고가가 나오는 부동산 시장이 나올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 시장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